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발생한 지도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사회 경제적인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주 MBC가 추석을 맞아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제주도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고 위드 코로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5.2%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33.1%보다 높았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서귀포 동지역과 읍면지역, 60대와 70세 이상, 농림업 종사자에서 높았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제주시 동지역과 40대 이하, 자영업과 화이트칼라 종사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경우 일상 회복으로 방역 지침을 전환하는 위드 코로나 도입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위드 코로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80.7%로 반대한다는 응답 13.4%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찬성한다는 모든 계층에서 높았고 50대와 60대, 농림업 종사자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3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제주도는 오늘 0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사적 모임은 4명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행사나 집회는 49명까지 허용됩니다. 또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과 배달 영업만 가능하고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유흥업소는 밤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되며 종사자들은 2주에 한 차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추석날 저녁 제주의 한 플라스틱 용기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난 공장 옆에 가스 탱크가 있어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홍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치솟습니다. 먹구름처럼 피어오른 연기는 주변을 집어삼킬 듯 무서운 기세로 하늘을 뒤덮습니다. 소방 헬기가 출동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제 오후 6시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플라스틱 용기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근 주민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시작됐다며 처음 119에 신고했고 플라스틱 용기 등이 불에 타며 발생한 시커먼 연기가 일대를 뒤덮으면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는 88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엄청나게 계속 뭉게뭉게 검은색이 피어오르고 진짜 하늘이 다 까맣게 뒤덮일 정도로 그렇게 계속 연기가 났었어요.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8대와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공장 3개 동 가운데 1개 동 730여 제곱미터를 모두 태우고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하지만 공장 건물이 화재에 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여서 불길을 잡기 어려웠던 데다 불이 난 공장동 바로 옆에는 LPG 가스 저장 탱크가 있어 폭발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장동 옆에 LPG 가스통 4톤이 저장돼 있는 통이 2개 있어서 그게 가장 위험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안으로 내부 진입하는데 2개조만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추석 연휴 기간 가동이 중단돼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현장 감식을 벌여 공장 주 출입구 물품 적재 장소에서 전기 설비 이상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 화력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선 발전용 대형 가스 터빈을 포함한 가스 복합발전 시설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석박사급의 전문 인력이 국내 처음으로 경남에서 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경남 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국내 처음으로 개발한 발전용 대형 가스 터빈입니다. 450개의 블레이드를 장착한 270메가와트급 가스 터빈은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 투입됐고 곧 25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개발에는 두산중공업과 지역대학, 연구기관, 기업체가 참여했고 1조 원이 넘는 개발비가 투입됐습니다.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약 10조 원의 수입 대체 효과에 이어 380메가와트와 100메가와트급 모델도 개발 중입니다. 이 지역에서 대학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이 지역이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이를 위해 국내 처음으로 지역대학 3곳에 가스터빈 소재 부품 관련 대학원 전문 교육과정 14개가 신설돼 당장 2학기부터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5년 동안 석박사급 전문 인력 200여 명은 산학협력 프로젝트 80여 건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같이 인력을 발굴하고 또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또 취업까지 하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고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기술력과 경쟁력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창원시도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융복합단지를 비롯해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20곳을 LNG 발전소나 수소발전소로 바꾸는 현장에도 투입돼 인력 수급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요즘 청소년 창업 교육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충북에서는 여느 기관보다 분위기가 엄숙한 교육청 청사 안에 왁자지껄 장이 섰다고 합니다. 장사도 교육이라며 청사 로비를 학생들에게 시장 공간으로 내준 건데요. 10년 동안 동아리방을 벗어나지 못했던 고교생 창업을 실전으로 이끄는 창업교육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MBC 충북 심충만 기자입니다. 교육감이 드나드는 도교육청 본청사 로비가 시장통으로 변했습니다. 공예품과 식품류 등 다양한 매대 사이로 여기저기 흥정이 붙었습니다. 상인은 창업을 준비하는 직업계고 학생들. 제품만 만들었지 장사는 처음입니다. 지나는 손님을 보고도 멀뚱멀뚱.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부끄러워요. 짓궂은 애누리나 덤 요구에 말문이 막힙니다. 한 5개 사면 하나 좀 깎아줘요? 네. 얼마나 깎아줄 거예요? 한쪽이 분빈이 다른 한쪽은 한산합니다. 시장이 원하는 상품이 뭔지, 값은 얼마를 매겨야 할지 직접 팔아보니 만드는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매대 자리가 끝으로 밀린 한 팀은 매장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실감합니다. 저 중심부 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만약 우리가 저기였다면 더 잘 팔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서운함도 좀 있습니다. 이 장터에 참여한 건 12개 충북 직업계고의 창업 동아리. 활동한 게 10년이 넘는데 지금껏 제품 고안과 제작에만 몰두해 동아리방을 벗어나지 못하자 실전 창업으로 끌어내기 위해 충청북도 교육청이 새로 시도한 창업 교육의 하나입니다. 원래는 실제 시장으로 도전하려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우선 교육청 공간을 내줬습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마케팅 전략도 수립하고 나중에 창업가로서의 어떤 기업가 정신을 함양시키고자. 현재 충청북도 교육청이 지원하는 고교 창업 동아리는 모두 89개 팀. 내년부터는 실패해도 괜찮은 팀당 500만 원 안팎의 창업 자금을 일부에게 지원해 실전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책으로 펴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어느덧 낮과 밤의 길이가 비슷해진다는 절기 추분이 다가왔는데요. 현재 구름이 지나고 있지만 점차 맑아지겠고요. 오늘 제주 지역은 청명한 가을 하늘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낮에는 가을볕이 뜨겁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겠는데요.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 24도, 서부와 남부 지역 23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맑고 깨끗한 하늘이 반겨주겠고요. 한낮 기온이 25도에서 2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닷길도 시정이 좋겠고요. 물결도 1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면서 해상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되고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오피스텔에서 불법 유흥 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5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7시 50분쯤 제주시 연동 모 오피스텔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찰은 관련 사항을 제주시에 통보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제주경찰청 112 신고 접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18일부터 어제 오전 10시 기준 112에 접수된 신고는 4,200여 건으로 작년보다 2% 줄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절도 48%, 데이트 폭력 신고가 30% 감소한 반면 교통불편과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7.5% 증가했습니다. 열매 크기가 작은 감귤도 당도가 10브릭스가 넘으면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올해산 노지 감귤의 상품 규격 가운데 크기가 작은 2S의 크기를 지금 49mm 이상 54mm 미만으로 조정하고 이보다 작은 비상품 감귤 중 지름이 45mm를 넘고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이면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올해산 노지 감귤 생산 예상량은 49만 7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18,000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고 가공용 감귤 수매 단가는 1kg에 18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제주 지역 자동차 보유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제주 등록 자동차 수는 64만 5천 대로 이 가운데 실제 운행 차량은 39만 9천여 대로 40만 대에 육박했습니다. 또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는 1.309대로 전국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 1인당 차량 보유 대수는 0.592대로 전남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성매매 피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전담센터가 다음 달 문을 엽니다. 제주시는 공모를 통해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을 오는 2023년까지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전담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센터에는 전문 상담사 3명이 배치돼 성매매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조기 발견과 긴급 구조, 자립과 자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살 아래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등은 물론 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한시 생계 지원을 받은 가구의 아동이 신청할 경우 심의를 거쳐 가급적 지원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